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오늘 시장의 특징주 그리고 오늘 장 정리와 내일 장 전망까지 쭉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뜨거웠죠. 전기료 인상 소식 때문에 에너지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을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전기료 인상으로 주가도 반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 하루에 반짝 상승에 그치게 될까요? 두 분에게 OX로 여쭤보도록 하죠. 의외로 네. O를 한 분도 안 주셨습니다. X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이게 정해지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은 네. 보시면은 요 12월 20일 날 전기요금 동결했는데 7일 만에 지금 반대로 내년도 인상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즉 어느 정도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전기료를 올리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 좀 토스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사실상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국전력이 정말 구체적으로 상승을 하려면은 이런 단기적인 전기세 관련된 그런 모멘텀보다는 뭐 원자력 관련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오거나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성장 동력이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전기세 올려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영업 적자가 줄어드는 게 실제로 이제 회사가 가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영업 적자를 면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갖고 있는 한국전력의 좀 무거움은 좀 이제 올라가기에는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좀 네. 역부족인 것 같다. X 의견 주셨습니다. 한국전력 그럼 보유자분들이라면은 오늘 상승에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상승의 매도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사실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종목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세 대세 상승이 확정되지 않은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언제 움직일까가 가장 관건일 텐데요. 시장이 박스권에 아무래도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런 대세 종목이 아닌 종목들이 함께 움직여주지 못하는 게 되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장의 자금도 확보되고 또 그리고 유동성 물량이 좀 더 주목이 될 때 그때까지를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는 전략일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X로 일치가 되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웰컴 투 컴투버스, 컴투스 홀딩스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컴투스보다도 시텍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 반영된 컴투스 홀딩스의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분이라면 더 기대를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만족하고 매도하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팀장님. X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게 요즘 게임 규제도 하고 있고 네. 또 과연 실적으로 리턴이 될까 하는 의문에서 좀 시작하는데요. 투자 확대를 위해서 자기 주식까지도 처분을 했는데 이런 규제들 같은 경우 보면은 게임위에서 P2E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이제 앱 시장으로 도전하기 전에 장터에서 사전에 차단을 당해버리기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을 아무리 마련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게임이 이용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시장 메타버스에 도전하는 의미 그리고 또 NFT 사업이 발전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시선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는 게 돈 버는 게임이 아니라 초기 진입 장벽이 있는 돈을 써서 내가 돈을 버는 게임 그리고 게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모든 게임은 새로운 게임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게임에서 이렇게 자리 잡은 이런 시스템이 다음 게임에서 이어질까? 이런 점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또 그러면은 운영 시스템 자체를 규제에 맞춰진 구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 문제와 함께 고려가 되어야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실적으로 다가오다, 리턴이 된다, 이게 확보가 된다라고 보기 어렵다 생각해서 X 의견 드렸습니다. 반대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네. 컴투스 홀딩스 김진만 팀장님은 더 간다라고 봤습니다. 그럼 컴투스 홀딩스와 함께 컴투스도 5위인가요? 네, 둘 다 O 하는 게 일단 네. 저희가 원래 좋아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좋아하는 섹터는 아닌데도 O 의견을 드렸다는 거는 제가 컴투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구축하고 있는 밸류체인 혹은 이제 컨텐츠 플랫폼 자체가 업계 좀 탑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컨텐츠 거기에 이제 위직 스튜디오 그다음에 코인원의 지분도 갖고 있는 즉
밸류 체인 구성을 정말 단단하게 해놔서 지금 보시면은 위메이드만큼의 시총은 저는 가야지 맞다고 좀 보고 있는 게 갖고 있는 밸류 체인 구성이 위메이드 이상의 밸류 체인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그만큼 평가를 못 받는다. 즉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 이상의 성장성은 좀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년도에도 게임 관련 NFT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 섹터가 살아남게 된다면은 그 살아남는 가장 위에 있는 기업이 컴투스 홀딩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선호하지 않은 섹터고 이제 뭐 당장 이제 뭐 매출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미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P2E 관련된 게임을 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좀 낼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크게 매출이나 기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규제가 있어서 당장 게임을 운영하지 못한다라는 악재에 오히려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정도 매수해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신고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가를 산정하기는 좀 어려우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 25만 원대까지는 뭐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아마 갖고 계신 분들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이런 면에 봐서는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다가 아니 조금 더 두고 볼까? 그 안에서 고민 많으실 텐데요. 한번 의견 잘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위기를 맞은 수소사업, 향후 전망은 어떨지. 근데 또 뜯어보면 이번 수소차 또 현대발 악재 뉴스가 효성첨단 소재에 미치는 영향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던데 사업 분위기를 봤을 때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네. 분석한 게 정확하십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일단은 매출 구성 자체가 수소 사업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기대감이 될 거라는 좀 그런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었었는데 일단은 근본적인 오늘 나온 악재에 대해서 좀 뜯어보면은 수소차입니다. 수소차를 만들지 않는다. 즉 기술력이나 기타 이제 나중에 매출을 뽑아내기 너무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리스크 때문에 이제 일단 중단을 하겠다라는 말인데 그렇게 된다면 수소차와 그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 에너지를 영위하는 사업들을 좀 분류해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수소차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연료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두산 퓨얼셀이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효성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탄소 섬유 관련은 수소를 운반하는 운반 통책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소차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소 관련된 생태계가 미뤄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수소 생태계는 와야 되는 상황에서 수소차가 단순 기술력인 상황, 즉 시장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단한다는 거지 수소 생태계가 미뤄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단기적인 급락 때 어느 정도 급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최소 기술적 반등, 거기 추가적으로 효성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내년도 실적까지 충분히 더 가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급락 때 정말 조정 때 잘 매수를 하신다면 내년 초에 굉장히 긍정적인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도 5 의견 주셨고요. 두 분 모두 일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락으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주주분들 그래도 한번 좀 힘내고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두 분이 직접 정한 오늘의 특징주, 내일을 위한 특징주입니다. 마감에 어떤 종목을 사봐야 될까요? 키워드 만나보시죠. 숨은 수혜주 그리고 다시 시작된 주도주, 다시 시작된 2차 전지 아니면 메타버스 쪽일 것 같은데. 요즘 잘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 약간 고개가 끄덕여졌죠. 그렇죠. 그리고 숨은 수혜주는 무엇이죠? 어느 섹터인가요? 대세라고 말씀드렸던 네. 자율주행 쪽입니다. 네. 자율주행 안에서 숨은 수혜주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지금 자율주행주들이 시세가 좀 낮기 때문에 숨어있는 수혜주로 저희가 잘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감에 산다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인텔리언테크와 동아기업이고요. 인텔리언테크는 사실 자율주행보다는 저희가 뭐 방산, 위성 업체로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숨은 수혜주죠. 보통 자율주행 하면은 뭐 카메라, 네. 그리고 또 자동차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위성 쪽은 잘 생각을 안 하시는데요. 사실 5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다들 이용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기속적으로 6G 그리고 또
그 이상 이동 통신망 세대로 갈수록 이거를 촘촘하게 세워줘야지 주파수 대역이 좀 높아지고 또 그만큼 전파의 도달 거리가 되게 짧아서 많이 설치할수록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조차도 아직은 5G 우선 대신에 LTE 쪽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자율주행도 사실은 선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조금 더 앞서서 사실은 6G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에나 조금 상용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스타링크라든지 뭐 국가 글로벌적 기업인 위성 기업 같은 그리고 또 항공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조금 더 발빠르게 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카메라로 눈을 본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위에 이제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건물 옆을 지나는 이제 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시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시스템을 사실 이런 6G 그리고 또 인공위성을 통해서 잡아내는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중 이동체에서의 또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 또 위성 통신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런 필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요 인텔리안 테크 그리고 이 위성 관련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랑 도심 항공교통 그런 드론 이런 상용화가 지속될수록 역할이 되게 중요해질 전망인데요. 네. 사실 최근에는 원앱향 뭐 이런 수주 물량들의 매출 그리고 적외선 위성 안테나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원앱이 뭐 2021년에 하반기 북극 지역 서비스 시작해가지고 22년 중순 글로벌로 서비스 확대를 하면서 추가 수주의 가능성도 있어서 위성 안테나 판매가 매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그래서 매수가는 83,000원 부근이고 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드리면서 1차 목표가로는 87,000원 이상 그리고 2차 목표가는 91,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차, 2차 나눠서 목표 주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인텔리안 테크였고요. 두 번째, 동화 기업이에요. 네. 동화기업 이제 2차 전지들이 다시 한번 대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안에서 오늘 사실 2차 전지 대장주들의 차트도 굉장히 좋고 내년도 성장폭도 굉장히 좋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테슬라가 다시 한번 천슬라를 도입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좋은 상황에서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에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소차를 좀 축소하면 당연히 그만큼의 파이는 전기차가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기사들과 함께 주가 반등에 성공은 한 상황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도 많지만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년도부터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후발 주자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신생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차별성을 두고 매출도 충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워낙 이제 한 번 정도 주목을 받아서 이제 대시세를 이 라인에 분출을 한번 했는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주가의 조정폭은 좀 더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오는 2차 전지의 붐은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하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화기업이 아직 시가총액이 1조 정도밖에 안 되고 본업은 일단 관련된 좀 인테리어 관련된 섹터로 엮여 있는 상황에서 이 섹터 관련 섹터도 베트남 쪽에 공장이 준공이 되면서 내년도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거기 추가적으로 24년까지 나오고 있는 동화기업의 캐파는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받아도 괜찮은 자리라는 말씀과 함께 오일선 타고 이제 골든크로스 직전의 상황이 나온 상황에서 내년도에 한번 이제 동화기업이 가지고 있는 밸류와 평가를 받는다면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96,000원에서 95,000원 라인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분할 매수하기 큰 차이는 아니지만 95,000원, 96,000원 사이 매수가, 그다음에 목표가로는 전고점을 넘기는 12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로는 82,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화 기업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2만 원, 손절 가격은 82,000원으로 오늘 두 가지 숨은 수혜주로 인텔리안 테크 그리고 다시 돌아온 대장주로 동화 기업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63% 상승한 3,018.53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1% 중반까지도 급등해주면서 1,027.46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 오늘 또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 포지션인데 이를 기관이 또 다 사들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8.1원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